네, 안녕하세요. 1월 14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국채금리와 달러 강세 흐름에 외국인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양시장 1%대 하락했습니다. 예상을 크게 상회한 비농업 고용과 비교적 큰 폭 하락한 실업률 등 미 고용지표는 양호했습니다. 이에 1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대까지 높아졌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인하 전망을 2회로 축소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었습니다.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 속도에 비추어서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해온 만큼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인하 명분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달러원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면서 이번 주 금통위의 금리 동결 가능성도 더욱 높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8천억 원 넘는 순매도에 대부분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하락에 성장주 약세가 심화되면서 반도체와 바이오가 부진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AI 반도체 추가 규제 보도에 반도체주의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방산이나 금융, 엔터, 화장품 등 일부 모멘텀을 확보한 업종들은 약진을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고용 서프라이즈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저커버그의 발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매도세가 심화됐고 테슬라를 제외한 M7 종목이 모두 하락하는 등 기술주 중심으로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트럼프 2기의 행정명령 기대감에 낙폭은 일부 축소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고용 서프라이즈 여파 속에서 한때 4.8% 선을 소폭 상회했고 달러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 여파에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장중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달러가 각각 4.8% 그리고 110선을 상회하는 등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PPI와 CPI 등 미국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 주에 20일이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점도 앞두고 있어서 시장은 먼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외국인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환율 흐름의 안정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중국 수출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인상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중국의 수출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4분기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자로 중국 수출입 데이터 나왔고요. 특히 수출 예상치를 좀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12월 수출은 10.7%로 컨센서스 7.5%와 전월치 모두 상회했습니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관세 인상 전에 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미국 제재에 따라서 중국의 생산기지 이동, 수출 지역 다변화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연간 기준 중국의 수출은 신흥국이 8.5%로 선진국 2.3% 대비 높은 레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12월 기준으로 15.6%로 주요 지역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2월 수입은 1%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고, 그렇지만 저조한 원유 수입 물량으로 인해서 더딘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실망감이 주식시장의 매도 압력 확대로 연결됐습니다. 중국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전자류나 첨단 산호제품 두 가지는 모두 수출 수입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2월 기계전자류는 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12.1%, 수입이 6.7%, 첨단 산업제품은 전년 대비 수출 4.3%, 수입은 12.8%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수출입 규모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 저가 수출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 소재에 해당하는 철강, 화학, 섬유 등도 중국발로 저가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 일본, 독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지난주 이구한신 정책을 확대했는데요. 내용은 표 뒤에 있는 1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재고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재정 정책 도입 시기가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저가 공급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24년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레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흑자가 높은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보편 관세 이외에도 60% 인상을 강조하고 있어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증가는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고 그리고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1단계 무역 합의 당시 구입하지 못했던 미국산 대두나 원유에 대한 추가 매수를 강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2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여력이 중국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높은 규모로 재정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주식은 여러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서 바벨 전략으로 고배당과 IT텍을 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근 상승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미국 금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 그리고 이번주 발표될 CPI 지표 말씀드리면서 10년물 금리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고용시장을 볼 때 저희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고용은 조금씩 둔화되지만 실업률은 계속 낮게 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발표된 고용은 고용이 오히려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균형 혹은 재가속화되는 조짐들이 지난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신규 고용을 경기에 민감한 섹터하고 경기에 둔감한 섹터 두 가지로 한 5대5 비율로 나눠보면, 보시는 것처럼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의 고용은 지난 2024년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개선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3월, 6월, 9월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고용지표를 감안을 했을 때는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씩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1회 미만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인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 가능성조차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직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 보고서에서 나왔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임금 상승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에서는 이제 월간 그리고 분기, 연간 수치들을 다 연율화해서 비교를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음영으로 표기된 3% 중반대에서 4% 정도의 상승률이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부합하는 임금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율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는 임금 상승이 더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보시면 그 수치들이 대부분 3%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판단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가속화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발표될 월간 CPI를 보시면요, 이 수치는 MOM 수치입니다. 월간 수치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오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0.1%대가 11월 달에 0.3%대까지 올라갔고, 지금의 컨센서스는 12월 달에 0.4%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사실 근원 서비스 혹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의 월간 CPI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지금 시장은 워낙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에 너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이번 CPI 발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면서 자산시장 전반이 부진하는 현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림 6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간 프리미엄의 급등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3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트럼프 당선 전후로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어떤 국채와 크레딧의 우위를 가리기보다는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주간 원자재 시장 자료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재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60달러대에서 어느새 70달러대 후반까지 좀 올라온 모습인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단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 연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새로운 물량이 좀 크게 안 풀리고 있는 모습과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들이나 뭐 가즈프롬 이런 데에 대한 추가 제재 를 통해서 이제 주로 인도나 중국 같은 아시아계에서 원유를 조달하는 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국제유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겨울로 인해서 난방 에너지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유가 상승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70달러대이기 때문에 좀 유가가 급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공급 증가나 글로벌 수요 부진 이런 중장기적 재고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국제유가가 올해 좀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가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금 가격은 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2,7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제 트럼프 2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수요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라든지 환율 가치 방어 등을 위해서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지속이 되면서 최근에 금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는 모습과 이제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이 뭐 여러 가지 그 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정책들 발표 이런 것들이 금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좀 굉장히 부진했던 산업용 금속 가격도 최근에 중국 부양책 기대감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워낙에 이제 중국의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 투입은 좀 어렵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산업용 금속 가격을 굉장히 뛰게 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올해 이제 중국이 3월에 양회도 예정이 돼 있고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산업용 금속 가격을 올리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GS건설과 대우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GS건설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25,500원을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선행 PBPS의 0.45배 수준이고요. 4분기 실적은 대부분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부진합니다. 매출액 3.2조 원에 영업이익 568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해외 사업에서 추가적인 비용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택건축 부분의 경우에는 별다른 일회성 요인 없이 약 6.9%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 2025년 매출액 12.5조 원, 영업이익은 4,400억 원을 전망하고요. 준공 물량이 집중되는 상반기가 다소 변수이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만큼 건축 부문의 원가율 변화도 명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우건설 실적 프리뷰입니다. 투자 의견은 홀드, 목표 주가 3,600원을 제시합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선행 BBPS의 0.33배 수준으로 수익 추정 하향 등을 반영하여 기존 대비 12.2% 하향하였습니다. 부진한 4분기가 예상됩니다. 매출액 2.57조 원, 영업이익 500억 원 수준이고요. 매출액 감소 속에서 주택 건축 부분의 높은 원가율, 미분양 관련 대손상각비 가능성, 베트남 THT 법인의 토지 매각 이익 부재 등을 감안한 데 따름입니다. 25년 매출액은 9.9조 원, 영업이익은 4천억 원 수준을 전망하고요. 외형 역성장 속에 주택 건축 부분의 원가율 개선, 미분양 관련 대손상각비 축소 여부가 2025년 실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건설사 대비 25년 영업이 이익 개선폭이 높지 않게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 시점 투자 매력도 높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하이틴뉴스 이창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투자긴 바에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 27% 수준이고요. 4분기 영업 적자 192억 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5% 수준인데요.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60억 원이니까 이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N65랑 M87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GM 쪽으로 나가는 M86과 삼성 SDI향 NCA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출하량이 좀 기대치를 못 미칠 것 같고요. 또 원달러 환율 상승이 사실 재고평가 손실 환입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을 메꿔주겠지만 부진한 가동률 그리고 불용재고 손상차손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컨센서스 하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연간 2025년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 1,135억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전방 수요 고려해서 매출 비중 가장 높은 GM향 양극재 수요를 전년이랑 유사한 수준으로 가정을 해도 이제 현대차 쪽이랑 삼성 SDI 쪽은 전년 대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28%의 출하량 증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의 트럼프 이기행정부 취임 그리고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완화 움직임 등 지정학 이슈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투심을 억누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SM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SM 4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SM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합니다. 올해가 SM의 창립 30주년인데요. K-팝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오늘 2월에는 신인 걸그룹인 하츠투하츠가 데뷔하면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 확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매출단에서는 아티스트 활동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지만 비용단에서 지난해에는 성과급을 4분기 일시 반영했다면 올해부터는 성과급을 안분 인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24년에는 중국에서 공급 물량 중단으로 인해 앨범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외형 성장이 정체되고 비용단에서는 글로벌 아티스트 육성 및 레이블 체제 개편을 통해서 국내외 인력이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5년에는 수익성이 높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SM 브랜드 마케팅과 드림메이커 등 자회사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올해는 SM 창립 30주년으로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SM타운 30주년 기념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베뉴 사이즈가 커서 콘서트와 MD 매출액에 의미 있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는 기계산업 중국 굴착기 판매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지난해 중국 굴착기 판매량 관련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4분기 판매량은 22,000대 정도 기록했고요. 2023년 4분기 대비해서는 2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간으로는 10만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요. 2023년이 9만 대였던 거 감안하면 약 12%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2,448대를 판매를 해서 22% 증가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1,831대를 판매해서 30.8%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장 대비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의 판매량 증가가 더 컸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23년 2.2%에서 작년 2.4%로 HD 현대건설기계는 1.6%에서 1.8%로 상승을 했습니다. 12월 중국 굴착기 월 평균 가동 시간은 108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2023년 12월 대비해서는 약 20% 정도 상승한 숫자인데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도 2024년 연간으로도 월 평균 가동 시간은 90.1시간을 기록을 했는데 2023년 대비해 가지고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경우에는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120-30시간 정도 가동됐던 거에 비해서 지금 그 90시간 정도니까 여전히 좀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2023년 대비해 가지고는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장비의 판매 증가의 전제 조건이 기존 장비의 가동률이 충분히 상승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25년에도 시장 성장은 5% 내외의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4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